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네. 관세부터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을 하고 네. 있는데 트럼프 관련주로 좀 지금 뭐 네. 많이 반영이 됐겠네요. 네네. 시간이 됐죠, 조금 됐죠. 지나서. 네. 트럼프의 당선 어떻게 좀 보시고 네. 수혜주 또는 뭐 주의해야 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끝내려 하고 있다. 사실은 푸틴과 이 정상회담을 하는 그 날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축제일이 될 것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정주죠. 근데 정해지지 않은 일정주죠. 그래서 과연 그 둘이 언제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논하느냐. 그게 이제 하나의 이슈입니다. 외교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트럼프가 이제 북한과 어떻게 할 거냐. 요것도 외교적으로 지금은 뭐 별 관심은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당장은 외교적으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푸틴과의 만남을 주목해보자. 둘 다 센 사람들이라서 네. 만날까요? 만나긴 할 겁니다. 만나서 뭐 잘 안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만나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관련된 뭐 대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진건설 로봇 뭐 이런 우크라이나 하면 막 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겠다 하는 거고요. 관세 이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와 무관한 쪽으로 좀 가자. 엔터 미디어, 소프트웨어 이런 쪽 그게 이제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외교적인 것과 관세 이 정도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말 트럼프 시대에는 수출하고 무역하고 물건 만들어서 팔고 이런 쪽은 정말 좀 피하자. 쉽지 않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작년 수출액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올해 그거보다 줄어들면 실적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작년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는 수출주 뭐 이렇게 물건 제조업 물건 만들어서 파는 이런 쪽에서 조금 탈피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재건 관련주도 네네네. 마찬가지로 그 관련주들이 실제로 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대동 같은 경우는 네. 우크라이나에다가 트랙터 농기계 그걸 지금 팔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또 세계 4대 곡창지대였습니다. 원래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농경지가 많이 상하고 지뢰가 깔리고 농부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농사 그 수확량이 확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재건이라고 하면 뭐 도시도 재건하겠지만 농경지도 재건해야겠죠. 지뢰 없애고 다시 농토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텐데 그럼 트랙터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동 같은 기업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되면 더 매출이 늘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크라이나랑 그 계약을 하고 그게 되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네,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인데도 있어요. 관세가 계속 지금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카카오에서 이번에 오픈 AI랑 그 카나나라고 하는 그 AI 비서 서비스 거기다가 챗GPT를 탑재한다 뭐 이렇게 협업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까지 한국 증시에 오픈 AI 관련주가 없었어요. 한 개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오픈 AI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를 많이 받은 스타트업이고 한국과는 인연이 없었죠. 물론 한국어 학습이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샘 올트먼이 한국을 왔지만 공식적으로 같이 하겠다고 발표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재용 회장도 만나고 최태원 회장도 만나고 아마도 오픈 AI에서 원하는 거는 자기네만을 위한 좀 맞춤 반도체를 원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엔비디아 거 말고 한국에서 좀 만들어줄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나 하고 와봤던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만나기만 하고 간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었겠죠. 뭐 원하는 사용대로 맞춰줄 수가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소량이어가지고 좀 제작해주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기술력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오픈 AI는 좀 엔비디아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한국과의 만남에선 잘 안 된 것 같았다. 그래가지고 왔다 가기만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카카오와 공식적으로 뭔가를 같이 한다고 한 거예요.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하는 거라서 하드웨어적으로 협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죠. 간단하죠. 어쨌든 그래서 그 이재용, 최태원 이런 분들이 다 못했던 것을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해냈다.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 누구도 못한 것을 해냈다. 그래서
드디어 한국 증시에 오픈 AI 관련주가 뒤늦게 생겼다. 아, 카카오. 챗GPT랑 같이 협업한 그게 이제 출시될 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게 나올 때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른다는 거죠. 지금 그게 5만 원이 될지 6만 원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기로 같이 협업하기로 했으니 그 결과물이 나오기 그것도 이제 일정주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6월 30일에 출시한다. 딱 그러면 일정주가 되는 거죠 이제. 아니 그러면 카카오는 오픈 AI 말고는 다른 외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건가?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인 게 있죠. 정치적인 거?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카카오와 뭘까요? 뭐예요? IMBC.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좌파의 아이콘. 아. 카카오, MBC. 네. 이 두 개. 요게 이제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카카오는 더욱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빅 이슈는 이제 대선인데 네네. 아까 IMBC하고 카카오를 얘기를 해주시긴 네네네. 하셨지만 네.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조기 대선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조기 대선이든 뭐 기각이 되든 빨리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조기 대선이 된다면 일단은 그 60일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어떤 후보가 좀 유력한지, 그다음에 그 후보의 공약이 뭔지 이거를 잘 분석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조기 대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또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되고요. 뭐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 그러면 또 그에 맞게 그분께서 또 이제 돌아오시게 되면 대왕고래는 나가리가 됐으니까 또 큰 거 하나 하시겠죠. 그렇죠. 지지율도 지금 많이 올라왔겠다. 혹시 복귀를 하시면은 여세를 몰아서 큰 거 하나 하실 겁니다. 아, 그거를 기다리면서 이제 의외성에 투자를 하는 그런 걸 기다릴 수도 있고요. 조기 대선이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 그런 것들을 해서.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이 강하지 않을수록 좀 주식 투자에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치 성향이 너무 강하면 편향되기 때문에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꽂혀있죠. 이게 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여기를 지지하지만 여기가 될 확률이 낮다면 그걸 포기하고 내가 싫어하지만 확률이 높은 쪽으로 싫더라도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확증 편향에 빠지고 자기 이제 바람대로 되기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정치뿐만이 아니라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너무 개인적인 감정을 좋아하는 감정을 너무 강하게 가지게 되면 투자하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야 나는 보수라서 진보 이쪽이 너무 싫어. 그런데 그래서 카카오로 거들떠도 안 보는데 지금 카카오는 다른 이슈로 막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외면하겠죠. 카카오는 쟤는 나는 싫어 이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IMBC도 지금 뭐 오요한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데 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또 좋아지겠죠.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실적이 올라가겠죠. 그쪽 정권에 이제 광고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당연히 수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고 해야지. 그리고 저는 뭐 누구를 너무 욕하고 비난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누가 되면 뭐가 좋고 이거를 좀 연구하는데 시간을 쓰면 어떨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맨날 그럽니다. 정치적 성향을 가지기 이전에 누가 되면 어떤 종목이 좋은지 정도는 알고 그것부터 일단 아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또 막 그럼 학생들 수긍을 좀 합니까? 학생들은 그래서 좀 합니다. 성인들, 그러니까 40, 50대 성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막 비겁하다. 비난을 악플이 엄청 달리죠. 기회주의자다. 너는 돈만 벌면 되냐?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느낌. 그런 비난을 엄청 받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 아직도 돈보다는 신념이 중요한 나라인가.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갈등이 심한 나라다 보니까 네. 각 양쪽 진영의 갈등이 되게 첨예한 나라잖아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극우 이런 분들도 비즈니스를 하시고. 그렇죠. 네. 옛날에는 진보 쪽에서 주로 하던 거를 보수 쪽도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엄청 배워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또 하시고. 네. 그렇게 막
되고 있잖아요. 네. 그 갈등을 조장해가지고. 근데 그런 게 또 커지면 커질수록 주식판에서도 사실은 더 임팩트가 강해지긴 합니다. 그 갈등과 관련한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항상 그런 정치적 견해나 이런 거를 가지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종목이 좋은지 이런 것들은 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